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썰밤 채널의 사연은 거의 다 챙겨 들었고 그 덕에 참 많이 웃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듣기만 하던 제가 이번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음 한켠의 빚을 조금은 덜어보려 합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 몰지각한 이들이 있죠.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꽤 흥미진진하고 마지막엔 허를 찌르는 반전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5에 결혼했고 27에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30이 되던 해 결국 갈라서고 말았죠. 그이가 바람이나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을 땐 눈앞이 캄캄했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대환장복수로 그이를 단단히 혼내줬고 마침내 거의 전 재산을 뜯어내 식당을 열어 생계를 이어갔죠. 몇 해 동안 악착같이 일해 돈을 모았고 마침내 마을에 단 하나뿐인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아주 많은 이들이 고물상이라 하면 손부터 내젓거나 가난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줬고 먹이고 싶은 건 다 먹이며 부족함 없이 꿋꿋하게 살아냈습니다. 고물상 운영과 함께 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뒤 기술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공부엔 큰 흥미가 없었지만 손에 기술 하나는 꼭 쥐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결정을 참으로 기특하게 여겼고 속으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뒷바라지했죠. 아들은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착하게 잘 커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도 장가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조용히 하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자신이 결혼에 실패했던 터라 아들에게 장가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곱게 생긴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경민아, 여자친구니? 엄마, 예고도 없이 데려와서 죄송해요. 인사드리려고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결혼? 아, 그래. 어서 와. 아가씨도 어서 들어와요. 문을 들어서는 아가씨는 한눈에 봐도 눈이 부실 만큼 예뻤습니다. 저도 젊었을 적엔 예쁘다는 말 종종 들었지만 그 아가씨 앞에서는 그런 기억조차 바래지는 듯 했어요. 나도 한땐 제법 미모 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네. 그런 소리 자주 듣지? 네, 어머님. 겸손하게 아니라고 해야겠지만 요즘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려고요. 그래, 그게 좋아. 괜한 겸손보단 솔직함이 훨씬 보기 좋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니까 참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네. 걱정이요? 어떤 걱정이신데요, 어머님? 글쎄, 남자들이 너무 많이 따를 것 같아서. 괜한 시비나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거? 저 한 번도 양다리 걸친 적도 없고요. 남자를 밝히는 성격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전 경민 씨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어머님. 말도 야무지게 하네. 마음에 쏙 든다. 예비 며느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학력이나 직업 같은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에 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존중했고 망설임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예비 사돈께도 허락을 받았다며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날씨도 참 좋았고 저희는 모처럼 고급 레스토랑에 중요한 룸을 예약해두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더군요. 분침이 30칸을 넘기고서야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심 불쾌했지만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사돈이 다소 숨찬 얼굴로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요. 좀 늦었네요. 조금 더 일찍 출발하셨어야죠. 뭐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제 말에 가시가 박혔는지 안사돈이 조심스레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사돈. 다음부턴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약속 시간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다음번엔 이런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고 안사돈의 표정엔 어색함과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요. 안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딸 자랑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투가 은근히 사람 속을 긁는 식이었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걸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더군요. 우리 딸이 고르고 고른 남자가 경민이라니. 아우, 눈만 좀 더 높았어도 지금쯤은 너 좋다는 의사 판검사 사위에 앉혀놨을 텐데 내가 참 아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듣는 제가 무슨 큰 결격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뭘 못났다고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정색하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긴 싫었고 저도 그냥 한마디 받아쳐서 길을 꺾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민아, 너도 미스코리아 나가고 슈퍼모델 하던 애들 중에 하나 골랐어야지. 간호조무사 데리고 와서 엄마 속이나 썩이고 말이야. 아이고 참. 제가 그렇게 받아치자 안사돈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처음엔 놀란 듯하나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듯 말했어요.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우리 은지가 미스코리아 대회에만 나갔어도 무조건 본선은 통과고 상 하나쯤은 거뜬히 받았을 애예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한 말 아니잖아요. 사돈께서 의사니 판검사니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시면 저도 뭐 할 말은 있죠?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사돈은 그 뒤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나니 다시 말을 시작하더군요. 이번엔 딸이 과거에 인기 많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은지야, 너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형준이 기억나지? 얼마 전에 식당 하나 열었대.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야. 200평 넘는 데나 뭐래나? 내가 꼭 한번 데리고 오라니까 아주 조르더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러보자. 듣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꼭 저희 아들을 의식하게 만들면서 옛날 남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예의인가 싶더군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그 뒤로는 흘려들었습니다. 뭐라 하든 알아서 떠들게 두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분이 확 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딸 자랑은 그렇다 쳐도 갑자기 결혼 준비 얘기를 꺼내며 집 문제를 언급했을 때였죠. 저기 사돈, 우리 딸이 시집 가면 집은 어디로 해주실 거예요? 전 일단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은 두 사람이 고르게 하려고요. 적당한 아파트가 좋겠죠. 그러자 안사돈은 곧바로 제 말을 끊듯 말하더군요. 경민씨 모은 돈으로는 아파트 사기가 어려울 텐데요. 사돈이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진짜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죠. 누구든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본색을 드러내며 본인이 원하는 걸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은지랑 신축 아파트 보러 갔거든요. 시내 재개발된 데 아시죠? 거기 40평대 아파트가 딱 좋겠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40평이요? 그건 좀 너무 넓지 않나요? 가격도 엄청 비쌀 테고요. 둘이 살 건데 20평만 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돈. 그러자 안사돈이 저를 비꼬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고물상 하시더니 생각이 아주 고리타분하시네요. 요즘 누가 20평짜리 집에서 신혼 시작해요. 요즘은 집 넓을수록 좋고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거잖아요. 좋은 걸로 해야죠.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않고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그만한 재정 여유 없습니다, 사돈.
그리고 제가 알기론 사돈도 넉넉한 편은 아니신 걸로 압니다. 지금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안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습니다. 놀긴 누가 놀아요? 저 마을에서 유명한 계주예요. 투자도 해요. 투자로 돈 버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형편이 안 좋다는 말은 정말 기분 나쁘네요. 어디서 그런 무시를 하시는 겁니까, 사돈? 집은 사돈이 마련하세요. 혼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더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집값도 알아보고 저희 형편도 계산해 봐야 하니까요. 정해지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안사돈은 그 후로 쭉집 풀인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굳어있고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솔직히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아들이 걱정될 정도였죠. 이 결혼 과연 무탈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첫 상견례는 참 씁쓸하게 끝났습니다. 뭐랄까, 말 그대로 똥을 싸다만 기분이랄까요? 제대로 말도 못 꺼낸 채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만 잔뜩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더 오래 앉아 있었으면 말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분위기 감지하고는 서둘러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저도 더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 아들과 단둘이 앉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민아, 네가 결혼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장모 될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욕심이 보통 아니던데?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냐? 은지야, 네가 좋다지만 장모 때문에 하루하루 속 썩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겠니? 그러자 경민이가 머쓱한 얼굴로 제 말을 받아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장모님도 긴장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은지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괜히 말이 좀 거칠어지신 거 아닐까요? 원래는 좋은 분이세요. 아마 다음에 만나면 다를 거예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 장모 되실 분이 엄마 앞에서 저 정도였으면 평소엔 얼마나 성격이 센 줄 아니? 오늘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속보이면 평소엔 아이 눈치 안 보고 살겠다는 뜻 아니야? 제가 그렇게 따지듯 말하자 아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결혼 전에 이런저런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다시 뵈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들은 한 번 더 만나보자며 설득했고 저는 어차피 이 결혼을 막을 수 없다면 한 번 더 얼굴은 보는 게 낫겠다 싶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첫인상이 괜히 첫인상이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보름쯤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저 은지 엄마예요 라고 하더군요. 안사돈이었습니다. 저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시간을 내달라길래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또 거절하긴 그래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커피숍이었고 저는 혹시나 또 기분 상할 말을 들을까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또 기묘하게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은지가 경민이를 많이 좋아하긴 하나 봐요. 제가 솔직히 정신 차려라. 뭐 경민이 말고 사자 사위도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 잘난 남자 널리고 널렸다고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경민이를 선택하겠대요. 참 사랑이라는 게 무섭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혀를 쳤습니다. 또 은근히 딸 자랑에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투. 저도 참지 않고 단단히 받아쳤습니다. 사돈, 그 얘기 하시려고 절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자 사위 필요하시면 알아보시죠.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데 사자 집안에서 은지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하나로요? 제가 이런 말을 한 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사돈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면 반드시 되돌려주는 성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억울하게 참기만 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남의 자식 깎아내리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식까지 같이 작아질 순 없거든요. 제 대답에 제대로 빈정상한 안사돈이 눈을 부릅뜨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우리 은진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딸입니다. 그러니 신혼집은 새 아파트로 넓고 쾌적한 곳으로 마련해주세요. 차도 한 대 뽑아주시고 예식 비용이랑 예물, 신혼여행비까지 전부 사돈이 부담해주세요. 네? 요즘 예식 비용은 보통 반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게다가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예물은 저희가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혼여행은 그래요. 그것까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안사돈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콕 집어서 확실하게 대답했더니 불쾌한 말투로 시비를 걸더군요.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경민이 장가 보내기 싫으신 겁니까? 사돈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신혼집은 20평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은지도 집 크긴 크게 상관없다더군요. 차를 꼭 맞춰야 한다면 사돈께서도 우리 아들에게 한 대 해주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상관없다는데 안사도만 혼자서 이렇게 난리였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하더군요. 집이 좁으면 애 낳고 금방 불편해집니다. 요새는 넓게 시작하는 게 기본이에요. 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딸 정도 되는 애한테는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은지가 어떤 앤데요? 어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겨우 얼굴이 예쁘다는 것이었어요. 제 아들은 어디가 못났냐고 따지듯 말했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다시 예의를 차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돈, 저희 형편에서 40평대 신축 아파트는 무리입니다. 대출을 끼더라도 무리예요. 둘이 맞벌이로 시작하니 공간은 충분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물상이 생각보다 수입이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은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까지 서가며 허리 휠 만큼 일합니다. 딸이 고생하는 거 보니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시켜주고 싶어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저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고생 덜하게 바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주려는 겁니다. 40평대 새 아파트 말고 전세든 매매든 적정한 선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아유, 2번을 만나도 대화가 안 통하네요. 이런 식이면 우리 딸 결혼 못 시키겠어요. 사돈께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양가가 현실적인 범위에서 맞춰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사돈께서 바라시는 여유로운 조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다음엔 아들하고 은지 의견도 같이 듣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안사돈은 마음에 들지 않은 대화여서 그런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군소리만 하고 인사도 없이 유유히 떠났습니다. 사돈 뜻대로 안 되면 결혼도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 은지가 마음이 약해 보여도 결정은 단호합니다.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해 주세요. 저는 더 이야기 나눌 게 없네요. 안사돈과는 도저히 다시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만나면 대화는 고사하고 대놓고 자기 주장만 하며 일방적으로 떠들기 일쑤였죠. 뭐든 자기 딸이 아깝고 잘났으니 신혼집은 넓어야 하고 차도 뽑아줘야 하고 예식비는 전부 사돈이 해야 한다는 식인데 제가 아무리 참아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집에 앉혀놓고 제 입장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경민아, 은지야, 내가 고물상 정리해서 너희 신혼집은 마련해 줄 거야. 그건 약속할게. 근데 은지야, 네 엄마가 원하는 40평대 새 아파트는 우리 형편에선 도저히 무리야. 외제차 한 대 뽑아달란 말은 그건 그냥 들은 걸로만 해. 말이 안 되는 요구야. 그리고 결혼 비용은 너희 둘이 상의해서 적당히 나눠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말을 하는 동안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말했습니다.
최대한 감정 섞지 않으려 했고 자존심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요, 예비 며느리인 은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알겠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별말 없는 것도 동의의 표현일 거라고 믿었죠. 며칠 뒤 아들과 은지를 데리고 20평대 신혼집을 여러 군데 보여주러 다녔습니다. 실거주에 적합한 곳 위주로 관리비 부담 적고 주변 환경 좋은 집만 골랐습니다. 6군데 정도 둘러보고 나서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은지야, 오늘 본 집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6집 봤으니까 하나만 골라봐. 어디가 마음 가는 데 있지? 은지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다른 집은 더 안 보나요? 저희 엄마 말씀대로 40평대 아파트는 안 되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던 은지가 제 말에 동의한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대답은 제가 했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뭐야? 은지 너까지 왜 그래? 혹시 어제 네 엄마가 또 한 소리 한 거야? 오늘 이렇게 집 보러 다니면서 딴지 걸라고 시키신 거니?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왕이면 넓은 집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출 좀 받으시면 어머님도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냥 40평대는 어렵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는 속에서 치미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너까지 진짜 왜 그러니? 내가 무슨 재벌 집안 사람이야? 고물상 접고 나서 겨우 모아둔 돈으로 너희 시작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니?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엄마처럼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어째? 아이고 두야. 아이고 머리야 진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허탈함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방금까지도 참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화선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요. 제 친구들은 결혼하면서 외제차 한 대씩은 다 받았대요. 남자 쪽에서 신혼 선물처럼 해준 거래요. 그리고 애기 낳으면 1억씩 준대요. 진짜예요. 저도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라고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정말로 친구들이 그랬다고 해서 자기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 아들이 은지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학력도 집안도 직업도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고 둘이 서로 아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산하면 1억, 외제차 같은 말이 나오는 걸 들으니 마치 제가 인생을 너무 모르고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속에 있던 말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됐어. 경민이 너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내 결혼도 아니고 내 집안일도 아닌 것 같아. 네 결혼이니까 네가 신혼집도 알아서 마련하고 차도 사주고 돈도 다 맞춰줘. 엄만 모르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말을 쏟아내고는 더는 그 자리에 있기 싫었습니다. 아들 얼굴도 은지 얼굴도 보기 싫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이 가방을 낚아채고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불러도 멈추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는 동안에도 심장이 쿵쾅거렸고 눈물이 나올까봐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돈 간 갈등, 며느리의 황당한 요구 같은 장면이 바로 제 인생에서 그대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사는 현실이 되니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하기로 했다면서 이젠 걱정 놓으라고 말하더군요. 20평대 아파트로 정했다고,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나 안사돈이 요구했던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 녀석도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신혼집 계약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바쁘다며 계약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마누라들 애는 왜 안 온 거야? 혹시 작은 집 해준다고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제가 조심스레 물으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있어서 못 나왔대요. 엄마, 이제 다 잘 풀렸어요. 은지랑도 얘기 잘했고 앞으로는 엄마 소갈이 하실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찜찜했습니다. 뭔가 꺼림직했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민아,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엄마가 결혼은 허락은 한다. 하지만 앞으로 사는 건 너 몫이야. 결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네가 감당해야 해.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후회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네, 엄마. 진짜 명심할게요. 아들과 함께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는 아들이 주도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리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도 받질 않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갈 뿐입니다. 결혼식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분명 이상한 행동이죠. 예비 시어머니랑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정말 하기 싫었던 안사돈에게도 억지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질 않으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군요. 결국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솔직히 물었습니다. 경민아, 너 결혼 준비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니? 은지 말이야, 며칠째 연락을 안 받아. 안사돈도 마찬가지고. 아들은 그제야 표정을 굳히고 뭔가를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게요. 답답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또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가요, 계약한 아파트 파기하고 40평대로 바꿔달래요. 아니면 결혼 못하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야? 걔 웃기는 애네? 처음엔 네가 다 결정하라며 순순히 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건 그냥 엄마 말 그대로 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따르겠다는 거네. 참나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온다 진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솔직히 당황했어요. 전 진심으로 우리 형편에 맞게 둘이 맞춰 살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은진 자꾸 친구 얘기를 하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시작해야 하냐고 묻고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이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마 안사돈이 뒤에서 조종해서 그런 거겠지. 은지는 그냥 말만 듣고 움직이는 애 같아. 아무튼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난 네 결정을 존중할게. 결혼을 깨든 계속 진행하든 결론은 너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도 네가 져야 해.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하겠어요, 엄마. 여기까지 왔고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결혼은 무조건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엄만 빠질게. 다 네가 책임지고 네가 결정해. 엄만 그냥 지켜만 볼게. 시간은 약 한 달하고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비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수 탄 것처럼 조용히 지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저는 아들 신혼집에 청소하러 갔습니다.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고 이것저것 정리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인사를 깜빡할 정도였어요. 안사돈, 결국엔 20평대 아파트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은지 엄마? 여긴 어떻게... 사돈이 하도 고집이 세니 제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져주기로 했어요. 그래요. 신혼집은 여기로 합시다. 이딴 집에서 우리 딸 살게 하는 게 억울하지만 제가 양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생각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안사돈, 진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요? 2달이 넘도록 저랑 아들한테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그냥 봐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달 정도 연락 안 했다고 서운하셨나 보죠? 아무튼 사돈, 제가 아주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신혼집은 여기로 하되 혼수의 절반은 사돈이 해주세요. 뭐라고요? 혼수까지 저더러 하라고요? 절반만요. 제가 기본적인 건 할게요. 500만 원에 맞춰서 몇 가지만 하려고요. 나머진 사돈이 해주세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더군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나 절 몰아세웠던 겁니다. 500만 원에 맞춰서 혼수를 해주시겠다. 이야, 우리 사돈이 통이 크시네요. 비꼬는 거예요? 요즘 개를 여러 개 드러나서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저도 신혼집 양보했으니 사돈도 마음을 좀 열어서 혼수 채워주세요. 그럼 이 결혼은 무사히 진행될 겁니다. 기가 차서 한참을 깔깔 웃었습니다. 안사돈은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컷 웃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다리차가 기계음을 내며 위로 펼쳐지고 베란다를 통해 혼수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안사돈이 따라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뭐긴요, 선물이죠. 혼수입니다, 사돈. 어머, 우리 사돈, 내가 말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알아서 준비해 주셨구나. 고마워요, 사돈. 아우, 센스 넘치는 행동에 감동했어요. 감동까지요? 아직 놀랄 일은 더 남았으니까 기다려보세요. 또 뭐가 있나요? 설마 우리 딸에게 줄 외제차? 맞죠, 사돈? 뭐 마음대로 상상해보세요. 상상은 자유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안사돈은 신혼집에 들어오는 혼수들을 보며 감격하는 눈치였습니다. 인부들이 가구며 가전을 딱 맞는 자리에 옮겨줬고 1시간쯤 지나니 정리가 깔끔히 끝났습니다. 안사돈은 하나하나 둘러보더니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군요. 사돈, 이거 다 최고급이네요? 아우, 정말 안목이 있으세요. 그쵸, 다 잘 골랐죠? 이거 다 제 며느리가 직접 고른 거예요. 제 딸이요? 어라,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아가씨 하나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오더군요. 아들은 그 아가씨의 손을 잡고 있었고요. 안사돈은 그 모습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예요? 경민아, 경민씨, 옆에 있는 저 아가씨 누구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 될 사람의 손을 꼭 쥔 채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안사돈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웃었고 정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안사돈, 아니 은지 엄마, 제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은지랑 은지 엄마가 40평대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셨죠? 그 후로 2달 넘게 우리랑 연락도 끊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결혼은 하겠대요. 하지만 신부는 은지가 아닐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경민이가 선을 받고 이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겨우 2달 사귀었는데 기적처럼 아이까지 생겼네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아서 바로 결혼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기존에 계약한 곳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 고급 혼수는 새며느리 집안에서 해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간 셈이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그럼 우리 딸은요? 우리 은지는 어쩌고 감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요?
은지 엄마, 누가 누구한테 할 말입니까? 먼저 결혼 못하겠다고 연락 끄는 건 댁들이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2달 넘게 잠수 타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걸 이별 통보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죠. 바람이라뇨. 어이가 없네요. 사실 제 아들도 은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속 터지고 실망스러워서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정식으로 이별하자고 하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되니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선을 받고 새 며느리와는 만난 지 2달도 안 돼 아이까지 생겨버렸으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새 며느리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팀이었던 사람들처럼 손을 꼭 맞잡고 설치된 혼수를 둘러보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 사이엔 불편함도 미안함도 숨김도 없었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은지 엄마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한 멍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은지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은지 엄마가 미리 불러놓은 모양이었죠. 이게 다 뭐야, 엄마? 어머님, 경민씨,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 혼수는 또 뭐고 저 여자는 뭐죠? 왜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새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침착하고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은지씨. 얘긴 좀 들었어요. 2달 전에 경민씨랑 헤어졌다면서요? 신혼집이 작다고 연락 끊으셨다던데. 아무튼 덕분에 제가 이 멋진 경민씨랑 인연이 됐네요. 지금은 뱃속에 아기도 있어서 결혼을 좀 서두르게 됐어요. 뭐가 어째?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나 몰래카메라 찍는 거지? 경민씨, 말 좀 해봐. 지금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게 진심이야? 제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냉정하게 은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결혼해. 너 말고 지수랑. 넌 잠수 타고 연락 끊었잖아. 결혼 못하겠다, 집이 작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도망친 게 너야. 그게 곧 끝이라는 신호였지. 난 미련 없이 선을 받고 지수를 만났고 첫눈에 반했어. 지수는 내 사정 다 알면서도 날 받아줬고 지금은 내 아이를 품고 있어. 우리는 내년에 부모가 돼. 은지야, 온 김에 축 하나 해주고 가라. 말도 안 돼. 넌 내 남자였잖아.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해? 배신? 웃기지 마. 배신은 네가 먼저 했지. 네 엄마랑 짜고 40평대 아파트 해달라며 뻔뻔하게 굴던 게 누군데? 못해주겠다니까 연락 끄는 게 누구야? 그 순간부터 우리 둘은 끝이었어. 끝난 관계 무슨 권리 타령이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 여자, 이 기집애, 너 임신한 거 다 거짓말이지? 사기치는 거지? 은지는 눈이 뒤집힌 듯 제자리에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제 며느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걸 본 은지 엄마도 미쳐버린 사람처럼 따라 나서며 함께 며느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이성을 잃은 둘은 마치 사냥개처럼 눈을 부라리고 공격하려 들었습니다. 임산부인 제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놔둘 순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날려 두 모녀의 머리채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수십 년간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던 제 팔과 손아귀 힘은 그렇게 여리디 여린 여자 둘쯤은 가볍게 제압하고도 남았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내 며느리를 건드리려고 해?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아,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절 두고 새 며느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기집애야, 너랑 네 엄마가 먼저 잠수 탔잖아. 그때 이미 끝난 거야. 내 아들이 호구야? 네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냐고, 이 넋 빠진 기집애야. 두 사람은 마구 몸부림을 쳤지만 저한테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제 손에 걸린 머리채가 꼬이는 족족 비명을 질러댔고 더 발악할수록 자기들 머리만 아팠죠. 저는 끝까지 며느리에겐 손 하나 못대게 막았고 아들은 며느리를 보호하듯 품 안으로 감쌌습니다.
두 모녀는 제가 머리채를 움켜쥔 채 끌려가면서도 안간 힘을 써서 발을 버티고 침을 질질 흘리며 제 아들과 새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미친 눈빛으로 이를 갈며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뭐든 때가 있는 법이죠. 그들이 손을 뻗든 발을 구르든 제 손아귀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머리채 잡은 그대로 질질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물상 손맛이 뭔지 보여주는 기세였죠. 현관 앞까지 끌고 간 뒤 그 자리에서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발로 문턱을 넘기듯이 쑥 밀었죠.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나가 떨어졌고 저는 곧장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경악, 분노, 치욕의 감정이 다 섞인 음성으로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 같은 인간들은 처음 본다. 어디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어. 따위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전 가만히 있다가 한번 현관문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밖이 고요해졌습니다. 침묵, 소리 하나 없이 두 모녀가 자취를 감추듯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주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해주고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은지와 그 엄마, 그 철면피 모녀는 제 인생에 들어올 일도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원래 은지와 결혼하려고 예약해뒀던 예식장에서 제 아들과 새 며느리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눈부셨고 신혼여행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들과 새 며느리는 신혼집에 정착해 예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혼집에 찾아가 며느리 먹을 보양식을 한가득 만들어다 줬습니다. 미역국에 닭백숙에 한우 묵국까지 아끼는 딸 주듯 하나하나 정성 들였죠. 며느린 제 정성에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어요. 밥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며느리 먹성이 아주 좋은 걸 보니 아들인가 보다. 아직 몰라요 어머님. 다음 주쯤 성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건강하게만 낳아라. 그게 최고지. 저는 며느리랑 산부인과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보다 저를 더 편하게 여겼는지 진료를 보러 갈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진료도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이상하게 어머님이랑 가면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네가 엄마가 안 계셔서 그런가? 그런 걸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말도 편하고 뭐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뭘 그렇게 해줬다고. 아무튼 나도 좋아. 너랑 이렇게 같이 병원 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재밌다. 자, 어서 들어가자.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배가 만삭이 될 때까지 병원에 항상 함께 가줬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며느린 미리 산부인과에 입원했고 저는 병실에 필요한 물품도 챙겨다 주고 식사며 간식도 빠짐없이 가져다 주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은지와 은지 엄마 그 두 모녀가 산부인과 복도 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굳이 부딪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들과 새 며느리에게 괜한 스트레스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옆에 낯선 50대 남자가 함께 있었고 은지 옆에 나란히 앉더니 다정한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임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진짜 열심히 벌어서 임자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러자 은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의사라고 사기치고 결혼한 놈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돌려.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늙은 네 놈한테 속아서 임신까지 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남자는 황급히 손살을 치며 말했죠. 은지야, 임자. 내가 의사가 맞긴 맞잖아. 장의사. 그것도 엄연히 의사에 들어가잖아. 닥쳐 이 사기꾼 놈아. 나보다 14살이 많은 게 어린 여자를 속여서 결혼까지 해놓고 장의사였다고? 내 인생 완전히 망쳐놨어.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임자, 같이 살 붙이고 정 붙이고 살면 되지.
내가 꼭 저 자식은 책임질게. 제발 너무 그러지 마. 상황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은지는 잘난 남자 만나려고 백방으로 선을 보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끝이 이런 결과였던 겁니다. 의사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 직업은 장의사였던 거죠. 게다가 14살 차이에 돌싱인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웃겨서 그 자리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고 결국 병원 대기실을 울릴 정도로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50대 아저씨랑 결혼했다고? 의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장의사라니. 은지야, 네 팔자도 참 기가 막히다. 은지 엄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둘이 아주 고소합니다. 그러자 그제야 저를 본 은지 엄마가 놀란 듯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뭐야, 사돈? 경민 엄마? 댁이 여긴 왜 있어요? 설마 그 새며느리가 다니는 산부인과가 여기예요? 네, 우리 새애기 출산일 다가와서 입원했어요. 사돈, 은지야, 임신 축하해요. 신랑이 아주 늠름하고 멋지네요. 나이는 좀 있으신데 처자식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들으니 20대 청년 같네요. 경민 엄마, 우린 지금 초상 치르는 기분인데 왜 이렇게 놀리세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는데 사돈은 그렇게 웃깁니까? 네, 웃깁니다.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참, 신혼집은 어디로 잡으셨어요? 40평대 아파트로 하셨겠죠? 은지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던 바로 그거예요. 그러자 두 모녀는 동시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있던 신랑에게 바로 물었죠. 저기 새신랑, 신혼집이 어디예요? 근처인가요? 그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바로 이 근처 빌라예요. 3층짜리 건물인데 저흰 지하방입니다. 제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혼 경력이 있어서 중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다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은지야, 너 돌싱이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지하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는구나. 은지랑 은지 엄마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주 현실적인 선택, 아주 멋져요. 그 말을 듣자 두 모녀는 동시에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건지 창피한 건지 체면이 구겨진 건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훔치고 있더군요. 대기실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모녀 둘만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꼭 벌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은지가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경민씨 말 좀 들을걸. 신혼집이 어떻고 집이 작네 어쩌네 그딴 소리 안 했으면 됐잖아. 내가 그때 잠수만 안 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야. 나도 겨우 간호조무사인데 뭘 그렇게 밝혀서 결혼을 파토내. 내가 이 지경 된 거 다 엄마 탓이야. 내 인생 이렇게 박살난 거 엄마 탓이라고. 그러자 은지 엄마도 고개를 번쩍 들더니 울다 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그 말이 나와? 너 지금 이 사달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너랑 경민이 헤어진 거 누가 결정했는데? 나야 반대했지. 근데 네가 뭘 했어? 내가 아무리 말려도 네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놓고 지금 와서 엄마 탓이야? 엄마는 항상 그래. 겉으론 반대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계속 부추겼잖아.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아깝지 않냐고 얼굴값 좀 하라면서. 결국 엄마 말 듣고 내가 뭘 얻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장의사랑 결혼해서 지하방에서 살아? 엄마 덕분에 인생 한 방에 날아갔어. 그래, 좋아. 내가 말한 건 맞다 쳐. 근데 이번 결혼은 뭐냐? 돌싱은 안 된다. 애 딸린 남자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렸지. 근데 너 뭘 했어? 의사라고 돈 많으니까 감수하고 결혼할 거라고 완전 눈 뒤집혀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엄마 무시하고 밀어붙였잖아.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네 책임이 더 크지? 아, 진짜 짜증나. 엄만 평생 내 인생에 발목만 잡았어. 어릴 땐 진로 문제로 간섭하고 크고 나선 남자 문제까지 간섭하고
지금 이 사단도 결국 엄마 탓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 엄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뭐? 네가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 키우느라 뼈 빠지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딴 대우 받아야 해? 그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몇 번 말했잖아. 근데 이제 됐어. 엄만 내 인생에서 빠져. 다시는 간섭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진짜 돌아버리겠네.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나도 애초에 손 놨었어야지. 너 같은 딸, 진짜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싶다. 두 사람은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정도로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그제야 싸움을 멈추고 씩씩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앉아서 싸움을 전부 지켜봤고 진심으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대사 한 대사 전부 자업자득 같았고 싸우는 꼴도 참 우스워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실컷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며느리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속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고 오늘 하루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구경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린 무사히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대신 제 집으로 와서 몸조리를 했고요. 저는 한시도 며느리를 혼자 두지 않았고 손녀도 제 손으로 안고 먹이고 재우며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밤중에 우는 손녀를 안고 몇 시간을 거실을 맴돌아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리 기간이 지나고 며느리와 손녀 모두 튼튼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물상을 정리하고 일이 필요했는데 자연스럽게 손녀 돌보는 일이 제 주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울어도 좋고 하루에 수십 번 기저귀를 갈아도 좋습니다. 웃음 한번 지어주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충만하고 제가 쓸모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고 들어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더 따뜻하고 더 바쁠 거라는 걸요. 한편 소문에 따르면 은지는 그 50대 신랑과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외도를 해서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예쁘다며 자랑하던 은지, 자기가 고른 남편한테 바람맞고 돌아왔다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날 정말 밥이 술술 넘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고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씁쓸한 커피도 달게 느껴졌죠. 그러게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감당도 못할 조건을 들이대며 자기 인생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전 그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 결말이 지금처럼 내려진 걸 보니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었던 제 사연도 여기까지입니다. 쓰고 나니 마음 한켠이 정리되는 기분이네요. 말 못하고 속에만 담아뒀던 응어리가 확 풀린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제 그만 손녀를 돌보러 가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